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존불패입니다. 삼존불패가 여러분, 오늘 주말, 일요일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이번 시간 하루를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불지옥의 맛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오전 10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8시까지 자전거를 좀 탔는데 정말 햇빛이 쨍쨍 찌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 정말 너무나도 체력 소모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빼면 대략적으로 자전거를 제가 이제 제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6시간가량을 이제 오늘 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타고 와서 집에서 이제 푹 쉬다 보니 약간은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은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라도 가하면 몸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굴도 많이 타서 약간은 좀 따갑기도 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작년에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좀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얼굴 공개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간단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좀 유튜브 채널을 좀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거의 뭐 1년 전이었나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는데 가끔은 여행도 하면서 이제 좋은 것도 구경을 하며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소통의 장을 펼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반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저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제한적인 부분은 있지만 여행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이나 좋은 풍경과 경치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며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행복한 삶을 지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정말 좋은 풍경 찾으러 저는 많이 다니거든요. 주말 일요일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주식 투자로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자산의 가치를 넓혀 그에 따라 이제 돈이 뭐 행복을 꼭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실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든 상승장으로 이어지든 크게 여의치 않고 이제 뭐 항상 여유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락에 주가가 빠진다고 한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 이게 심적으로 부담감이 작용을 함에 따라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에 따라 공포심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삼존불패 가족 여러분들? 그렇기에 투철한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림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인 멘탈을 키워나간다면 어려울 때 서로 이끌어주고 당겨준다면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극복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시향과 업황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전체적인 시향과 업황에 따라 삼성전자에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인사도 좋으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선조표 가족분들, 이제 주간 증시 전망에 따라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여전히, 뭐, 증시가 최근 근래 들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2350으로서, 0.7%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이제 악재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됨에 따라 코스피는 이번 주에는 2260에서 2400에 등하락의 편차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전망치에 따라 총 4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시황을 살펴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제 침체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이번 주에도 2300에 따라 등락의 편차를 오갈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항상 요 이제 미래 전망치는 항상 전망치에 따라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이에 따라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중앙은행의 긴축 악재가 쌓여있는 만큼 코스피가 추세 반등을 이어가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달, 그러니까 고용 동향은 경기에 따라 연준의 긴축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6월달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는 한 달 전보다 무려 37만 2천 개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6월달,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 발표에 따라 시장의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CPI,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CPI 수치는 5월달 상승률에 따라 8.6%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는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2200에서 2400선으로 등하락의 편차를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뉴욕의 3대 지수 중에 미국의 다우산업은 0.15% 소폭 하락장을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이제 나스닥 종합은 반등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영국과 독일, 유럽 장세는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주었으며 러시아는 지속적인 이제 지금 전쟁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증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에 따라 1.09%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도 그리고 아시아 장세도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주었고요. 다음은 이제 뉴욕의 기술주,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에 따라 이제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주는 한번 영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47% 상승장을 보여주었으며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어떻게 보면 일봉에 따라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구성 종목은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경쟁업체인 TSMC 또한 지금 81.51달러로 정말 증시가 많이 폭락장으로 이어졌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130에서 140달러의 등하락을 보였던 증시는 현재 80달러까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장세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황과 업황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따라 내일 58,700원, 지금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함에 따라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증시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보통 되게 뭐 확 그렇지는 않지만 월요일에는 좀 빠지는 경향이 항상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주가에 맞출 수는 없지만 항상 시장을 보면은 장 초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더라도 외인들
개인들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짐에 따라 증시가 항상 어렵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시간의 단위가 매매에 따라 삼성전자의 전일비는 등하락의 편차가 없었기 때문에 내일은 58,700원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는 53,900원에 0.75%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줌에 따라 역시나 삼성전자 보통주와 동일하게 상승과 하락장을 반복을 함에 따라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53,900원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입에 따라 200원 이제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었고 아쉽게도 100원 하락을 함에 따라 내일은 53,800원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000주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누적 지수는 이제 등하락의 편차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마 다른 삼성 이제 유튜버 분들은 이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공매도가 이제 적지 않은 이제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 제가 우리 삼성불패 가족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참고만 될 정도의 정보를 드림으로써 어느 정도 주식시장의 시행과 업황을 조금 더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드림의 혹독한 겨울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미래에는 3나노 반도체에 따라 미래건 삼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수율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께 풀려 슈퍼사이클의 재진입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외부적인 이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사태의 장기화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두나 뭐 이런 대형 악재들이 겹겹이 겹치다 보니 증시가 조금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망치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은 어려울 등하락의 편차는 나타날 수는 있어도 내년에 제한적인 웨이퍼 생산 능력에 따라 감안을 했을 때는 바로 이제 디램이죠. 요 디램에 대한 난관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치는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실적 시즌에 따라 부품주는 단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대형주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어쨌거나 중소형 부품주는 반도체 장비 시장의 성장세로 나타남에 따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디램에 대한 업황은 올해 3, 4분기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이 3, 4분기 이제 출하량 급반등과 그에 따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공급 업체들의 디램 재고도 3, 4분기를 지나게 된다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3분기 디램값 가격이 10%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삼성과 SK는 생산량 조절에 고민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지속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디램 가격도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변화에 따라 삼성전자도 계획을 실제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기존의 3에서 8% 이제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스마트폰, PC 뭐 이런 이제 수요가 코로나19에 대한 엔데믹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디램의 출하량 역시 대폭 줄어든다라는 것이 주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반기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일부 디램에 대한 공급 업체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격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전표가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꾸준히 장기 투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선조백화점들 댓글과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는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해주셔도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